얼마 전 폴란드에서 역대급 규모의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거의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치러진 행사이다 보니까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날 해당 행사를 보도한 독일과 미국의 영상 내용과 온도차가 특히 우리 한국 무기에 대해 소개하는 데 있어 너무 티가 날 정도로 심해 눈길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방송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 무기들을 숨기려는 모습을, 반대로 미국은 이제 폴란드군의 주력이 되어버린 한국 무기들을 전면에 내세워 대대적으로 대신 홍보를 해주는 모습에서 이제는 한국 무기들에게 완전히 밀려버려 제대로 삐져버린 독일의 아픈 속내와, 반대로 이제는 독일보다는 폴란드와 한국에게 노골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는 미국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그 재밌는 방송 장면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잠깐 근황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제 마지막 영상인 매일 유업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때가 작업실 하자 보수 공사 첫날이었는데, 있던 곳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다 보니 거의 무슨 야지나 다름없는 곳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 그때 녹음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공사도 원래 일주일이면 끝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이 무려 3주가 넘게 걸리는 바람에 그동안 영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행히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고, 또 작업 환경도 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도 있어 어쩌면 이제부터는 영상도 좀 더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폴란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가 있던 날 독일의 국영 방송이자 독일의 소리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DW 방송국에서도 해당 소식을 그날의 주요 뉴스로 다루었는데, 여기 뭔가 상당히 소개하기 찜찜한 것을 이제 소개하려는 듯한 표정의 독일 아저씨가 우선 이번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는 역대급 행사라고 소개를 하고, 전통 있는 방송국답게 가장 기본적인 퍼레이드 장면 몇 컷으로 방송 분량을 채웁니다. 그리고 곧 독일산인 구형 레오파드 2 전차가 등장합니다. 원래 폴란드는 예전부터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주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모델을 약 230대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일 전차들은 모두 1980년대 중반부터 도입되어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것도 1992년으로 자동차로 말하자면 진짜 엄청나게 양보를 한다고 해도 딱 구화방 시절의 전차들입니다. 물론 좋은 전차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화방도 20년 전에는 좋았습니다. DW 방송은 그렇게 레오파드를 잠깐 보여주더니 갑자기 아까 방송 분량 다 채웠던 퍼레이드 장면을 또 보여주고, 이후에는 귀빈들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제일 왼쪽에 우리 모라비에츠키 총리 아저씨가 행사에는 집중하지 않고 누군가와 열심히 문자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곧 폴란드 대통령인 안제이 두다 아저씨가 벅찬 표정으로 축하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온 후 희한하게도 다시 아까 그 귀빈들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다들 앉아 있는데 아까 누가 총리 아저씨에게 뭐라고 했는지 이제는 몰래 손 아래 숨겨서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 설마 저기서 게임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무척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봐서는 아마 집 가스불에 뭘 올려놓고 나온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미국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F-35 날아가는 모습도 잠깐 보여주고, 또 에이브람스 전차 지나가는 것도 살짝 보여주다가 진짜 갑자기 급하게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에 우리 K2나 K9 또는 FA-50은 단 한 컷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게 독일 방송 내용이었는데, 원래 이런 국군의 날 행사 때에는 빤한 퍼레이드나 귀빈들 모습 이런 것보다는 그 행사에 참가한 무기들의 위풍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며 그 무기들에 대한 이런저런 재미있는 설명을 해주는 법인데, 희한하게도 이번 독일 방송에서는 진짜 필사적으로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 무척 안쓰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방송이 공개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목소리, 즉 보아 방송국에서 같은 행사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국군의 날 방송 보도 전세계 국룰에 따라 가장 먼저 퍼레이드 장면을 조금 보여준 다음 옛날 절친인 독일의 구화방 전차의 모습도 아주 잠깐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의 모습도 보여주며 방송은 점점 클라이막스로 다다르는데, 이때 갑자기 우리 K9 자주포가 홈런을 주파하는 모습과 평지를 달리는 멋진 모습이 등장하더니 이어서 꽉 쥔 진짜 무슨 강철 주먹처럼 묵직하게 생긴 우리 K2 전차의 잘생긴 얼굴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더니 이어서 그 멋진 K2 전차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정말 봐도 멋있는, 이건 진짜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아름다운 모습을 메인 화면으로 공개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한국 무기 장면들이 나올 때 멘트입니다. 이번 국군의 날은 폴란드로서는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행사라는 앞 멘트에 이어 최근 폴란드는 10만 명이었던 군을 30만 명까지 급격하게 키우며 엄청나게 강력한 유럽 최대 군사 강국으로 변신하고 있다라는 멘트를 해주며, 바로 그 배경 영상으로 우리 한국산 K9과 K2 전차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육군만 하면 서운하니까 아까 독일이 미국산 F-35 모습만 보여주던 모습과는 달리 우리 FA-50이 편대로 날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강자는 약자와 겨루지 않습니다. 신경전 따위도 하지 않으며 그냥 무시합니다. 독일은 지난 50여 년간 사실 그 기술력에서는 미국을 능가하는, 또는 미국의 현재 무기 기술력의 기초를 깔아준 전 세계 최강 무기 선진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독일에게 견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를 다루면서 독일 국영 방송에서는 정말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필사적으로 한국 무기들이 나오는 모습을 감추면서까지 민감하게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독일이 한국 무기들에 대해 얼마나 예민한 상태인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지난번 노르웨이 강고등어 사건만 해도 비록 마지막에 가서 K2 전차 대신 독일 최신형 전차인 레오파드 2A7이 결국에는 도입이 결정되기는 했지만, 당시 진행했던 거의 모든 비교 실험에서 우리 K2가 레오파드에 비해 앞섰다는 사실, 거기다가 가격도 월등하게 더 저렴한 데다 특히 생산 속도에서조차 독일보다 거의 6-7년이나 더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당시 그 비교 실험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전 세계인들 앞에 증명되면서 이제는 독일 무기들이 단지 가격뿐만 아니라 생산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무기의 실력에서조차 한국 무기들에게 밀린다는 것이 분명해져 버렸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지금 매우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질질 끌던 호주의 장갑차 도입 사업 역시 세계 최강이라는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와 우리 레드백 사이 아주 길고도 긴 피말리는 비교 실험 결과 결국 또 우리 레드백이 세계 최강 장갑차라는 것이 확인되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이르면 2027년부터 호주에 납품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해 무엇하는 폴란드 역시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독일 대신, 그리고 전 세계 최강 전차라고 알려졌던 레오파드 시리즈 대신 저 지구 반바퀴 건너 우리 한국에서 전 세계 무기 거래사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무려 1000대가 넘는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지금 이 모든 건 그저 시작일 뿐, 이미 벌써 실력으로 레오파드를 앞질러버린 K2 전차, 그리고 이미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먹어버리며 명품 독일 자주포인 펜저 하우비츠 2000의 판매량을 정말 아득히 넘어버린 우리 K9 자주포, 그리고 이제 장갑차마저도 독일을 넘어서게 된 레드백의 질주는 그저 시작일 뿐,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한국 육상 무기들이 유럽과 세계 각국에서 노후된 독일 무기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채우게 될 것이며, 또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더욱더 연구 개발에 쏟아부으면서 이제 곧 한국은 과거 독일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세계 최강 방산 대국의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독일 입장에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단지 신경 쓰이는 것을 넘어 한국 때문에 자국 방산 시장의 존폐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본 방송에서 본 것 같은 우픈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우울하고 슬퍼서 밖에도 안 나가고 방 안에 틀어박혀 울고 있는 독일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인도가 다가오더니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인도는 원래 그게 독일이든 미국이든 눈치 안 보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내 편이 아니면 진짜 짜증나고 싫지만 대신 그 보도 내용은 객관성이 높아 신뢰도가 무척 높은 편입니다. 그런 인도가 바로 며칠 전인 8월 30일에 독일의 최신형 레오파드를 막 대놓고 때리는 기사를 내놓은 것입니다. 인도의 대표 국제 및 군사 전문 매체인 스푸니크는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최신형 레오파드 전차들의 성능이 사실은 형편없다는 기사를 내놓았는데, 해당 기사의 내용을 대충 번역해서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서방의 지원으로 최근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독일 레오파드 전차들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독일 무기에 기대를 걸었던 우크라이나 군을 슬프게 했다.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에서의 레오파드 전차의 부진한 성능으로 인해 제조사인 독일 라인메탈사는 그 명성에 크게 손상을 입게 되었는데, 원래 이 레오파드 전차는 지난 몇 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모두가 원하던 최첨단 무기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마켓에서의 최대 경쟁자로 떠오른 한국과의 경쟁에서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도대체 이 카레 형님들이 왜 이렇게 독일에게 모질게 하는지, 또 갑자기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띄워주는지 의아할 정도인데, 기사 마지막에 가서 독일의 뼈를 부숴버리는 멘트를 남깁니다. 한국 무기들은 이제 독일 무기들에 비해 더 품질이 좋은 것을 넘어 한국은 그걸 더 빠르게 생산하고 더 많이 생산하기까지 한다며 기사를 갈무리했습니다. 얼마 전 보았던 인도 관련 어떤 해외 기사에서 아주 화가 많이 난 어느 인도 아주머니께서 우리 메로나로 보이는 아이스크림을 온 가족과 함께 아주 공격적으로 먹고 있는 장면을 보았는데, 아마도 이때 너무도 맛있는 우리 메로나를 먹으며 노르웨이에서 우리 사업을 도둑질해간 독일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무기 관련 좋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전해질 듯 싶습니다. 바로 며칠 전인 8월 30일에도 더 디펜스 포스트에서 우리 K239 천무, 즉 폴란드 버전인 호마르 K가 폴란드에 도착한 소식을 꽤 비중 있게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에 나가면 진짜 아무데서나 사진 막 찍어도 무슨 작품처럼 나오고, 또 내가 약간 분위기 있게 나오는 것처럼 뭔가 그동안 보아왔던 천무보다 마치 사우나하고 비싼 미용실 다녀온 것처럼 이 호마르 K는 머리가 좀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어딘가 뭔가 좀 많이 잘생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듯 지금 IT 업계에서 테슬라나 엔비디아의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듯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무기들의 근황이 세계 모든 국가와 또 밀리터리 매체와 매니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이미 되어버린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관심이나 또 한국 무기의 국제 위상과 경쟁력은 마치 지난 20년 동안 우리 K-팝의 위상이 그렇게 커져온 것처럼 앞으로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시기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도 언제든 지금의 독일처럼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유럽에서의 자국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독일하며 과거 이스라엘을 편애하듯 독일을 싸고 돌았던 미국이 이제는 사실 독일의 용도가 그리 신통치 않게 되자 그보다는 더 미래 효용 가치가 있는 폴란드나 한국에게 가까이 하며 기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마치 혈맹처럼 지지하며 지원했지만 이제는 미국의 경기도 최고로 되살아나고 있고, 또 러시아의 힘도 그간 엄청 많이 빠진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중국과의 관계 역시 앞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경제적으로는 함께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도 하고, 그 외 커튼 뒤로는 엄청나게 가깝게 경제 협력을 하는 등 그렇게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이제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판단되었는지, 최근 들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온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식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우크라이나하고 그만 좀 엮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까지 보일 정도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철저하게 실리를 우선시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지혜롭게 잘 알고 관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좋은 무기를 많이 만들어 폴란드나 해외에 많이 파는 것도 좋고, 또 그게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물론 너무도 기쁜 일이지만, 우선은 우리나라 자신이 외부의 힘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절대적으로 강력한 힘과 정신력을 멈추지 않고 키우고 강화하는 데에도 더욱더 정진해서, 그러니까 무엇보다 스스로 강한 국가가 되어서 나중에 예기치 않게 세계 지정학적 정세가 바뀌게 되어 우리가 크게 기대고 또 기대해왔던 국가들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지금처럼 스스로도 충분히 강력한 강국으로 우뚝 서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바탕에는 물론 경제력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무엇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세계 최강 방산 대국으로의 순풍을 현명하게 잘 타고 높게 날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